여하튼 모든 거를 지금 드론이 다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비용과 인명사고 위험, 대다수의 항공 미션들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완전한 무인화를 이루는 데에는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기의 비행 거리를 약 20배 정도 확장할 수 있는 초급차 기술을 통해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유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지금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는 우리 투자사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요, 우리 에어빌리티의 이진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에어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빌리티는 2023년도 11월 달에 설립한 미래항공 모빌리티 수직이 착륙 전기항공기 솔루션 개발사입니다. 네, 일단 전기 항공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또 몇 군데 드론 관련된 업체도 또 인터뷰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 이제 메인이 항공인 회사는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어빌리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유인 항공 미션이 가지고 있는 네. 고비용과 인명사고 위험 이렇게 두 가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드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을 하면서 네. 항공 촬영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유인 항공 미션의 상당수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전히 드론의 비행 거리와 그다음에 탑재 중량의 한계 때문에 네. 대다수의 항공 미션들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인 항공 미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기존의 이런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기의 비행 거리를 약 20배 정도 확장할 수 있는 초급차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무인기가 접근하지 못했던 유인 항공 미션의 대체를 리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드론 업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드론이라고 하면은 뭐 배송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여튼 뭐 무기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굉장히 무인화 기술을 이끌고 있는데 여하튼 모든 거를 지금 드론이 다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대표적인 게 유인 아까 임무가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직접 타고 해야 되는 임무 중에 뭐 항공 사진 촬영 같은 거 드론이 많이 지금 대체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지금 대체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항공 미션들이 있는데 네. 우선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산불 감지, 그 다음에 어군 탐색, 네. 그 다음에 재난 지역에서의 인명수색과 같은 분야에서는 드론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드론이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여전히 그 헬리콥터라든지 경비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미션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럼 그런 미션들이 사실은 뭐 지금도 뭐 되고 있을 텐데 가끔 가다가 이제 사고도 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참치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어군 탐색을 위해서 유인 헬리콥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업 중인 그 대형 선망어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50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그 해당 그 어군 탐지를 위해 사용하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배 한 대당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헬리콥터의 이착륙 과정에서 인명사고 위험이 종종 발생하는 등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이런 무인기 활용의 시도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무인 항공기의 제약적인 비행 거리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의 내풍성 등등으로 인해서 완전한 무인화를 이루는 데에는 보다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돼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뭐
요새 UAM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드론이 이제 배송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굉장히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일반화가 된 것 같고 일반화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UAM은 이제 뭐 떠오르는 도심 항공교통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 UAM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또 투자자분들이 좀 낯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이제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날개의 양력을 활용하는 형태의 기체를 갖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콥터 형태, 저희가 흔히 보는 드론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몇 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UAM하고의 가장 그 기본적인 차이점은 첫 번째는 사람이 탑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 안에서는 이게 이제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목적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UAM은 승객을 수로 나누는 걸 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드론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을 해서 그냥 떠서 가까운 아주 멀지 않은 거리에 승객을 내려주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승객이 날라야 되니까 뭐 1, 2인승도 있지만 3, 4인승 좀 약간 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혹시 좀 더 규모가 좀 작은 무인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UAM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네. 그 진보되었던 항공기의 기술을 다수 저희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UAM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런 전기 항공기에 굉장히 큰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은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전기 항공기의 타입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수직이 착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순항을 할 때는 날개의 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비행까지도 가능한 리프트 앤 크루즈라든지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의 기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에서도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들을 저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기술들을 활용한 무인기에서의 혁신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착륙을 할 때는 수직으로 뜨고 앞으로 나갈 때는 기존 뭐 비행기처럼 날개 양력을 이용해서 간다. 이게 우리의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야 되는 건가요?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직이 착륙을 하고 그다음에 순항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수직이 착륙할 때는 그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추진 시스템이 상하 방향으로 정렬돼 있어서 일반 뭐 항공기의 기준으로는 고정익 항공기와 같이 즉 헬리콥터와 같이 밑으로 그 추력을 내서 기체 중량을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순항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순항을 할 경우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군요. 예, 그럼 수직으로 이륙하고 나서는 날개의 양력을 활용한 비행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날개의 양력을 활용한 고정익 비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리프트 앤 크루즈라고 하는 그 기체 형식과 벡터드 스러스트를 활용하는 기체 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예, 저희 에어빌리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에어빌리티가 개발하는 항공기에는 수직이 착륙할 때 썼던 추진 시스템의 방향을 순항을 할 때는 90도를 꺾어서 네네. 동일한 추진 시스템을 수직이 착륙과 순항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수직이 착륙할 때 썼던 방식을 계속 순항할 때도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이 착륙할 때 썼던 방식에서 엔진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순항하는 방식으로 막 우리 같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사전 발표할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수직이 착륙할 때 쓰는 엔진과 순항할 때 쓰는 엔진을 따로 해서 좀 하는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다. 일단 기술의 진보의 과정으로 보면은 네네. 이제 멀티콥터라고 하는 방식, 네. 리프트 앤 크루즈, 네. 벡터드 스러스트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저희는 이렇게 세 번째 방식을 세 번째 채택을 하고 방식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좀 눈에 그러니까 귀에 익은 이 UAM 업체라는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렇게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을 활용해서 추진 시스템을 방향을 비행 모드마다 90도씩 꺾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체사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네. 그리고 아처라고 하는 곳은 약간 복합적인 방식이기도 하나 네. 아처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릴리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회사가 있지만 제가 이 세 회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 세 회사는 이러한 벡터드 스러스트 방식의 추진 방식을 실제 기체 비행 시험을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까지 간 회사들입니다. 저희 에어빌리티는 아직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3m급 기체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 10m급 기체에 이 기술을 탑재해서 검증하는 것까지 목표로 가고 있지만 네네. 현재는 이런 천이비행 지역, 그러니까 벡터 스러스트 방식의 알고리즘 개발을 완료를 했고 네네. 1m짜리 축소기를 통해서 검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1m짜리에서는 검증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벡터 스러스트 방식을 채용한 기체 설계를 했고 알고리즘 개발을 했으며 해당 알고리즘을 축소기를 통한 실비행 평가를 통해서 검증까지 와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할 플래그십 기체에 해당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올해의 목표 그리고 이후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검증하려고 하는 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에어빌리티가 개발하는 그 기체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B0가 있고 네. AB2가 있습니다. 네네. AB는 에어빌리티의 약자고요. 약자고. 그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숫자 0, 2는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숫자입니다. 그럼 영어 무인기라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AB0는 작년에 이제 시제기 개발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올해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B0는 무인기이고 그리고 이제 AB2는 한 사람 2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개인 항공기로 저희가 2028년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의 주력은 AB0. 어떻게 보면은 아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헬리콥터나 경비 연결 통해서 뭔가 미션을 하고 있는 거를 무인으로 대체하는 거. 이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1m짜리의 시제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이미 검증을 했고 이게 점점 이제 크기를 키워가지고 우리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저희 목표는 언제쯤 그러면은 뭐 시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원하는 크기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시제품 자체는 작년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작년 개발 이미 완료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줄을 활용한 비행 평가까지는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안전줄을 떼고 처음에는 기체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호버링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추진 시스템을 90도로 꺾으면서 순항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천이 비행 제어까지 하는 것을 올해 이제 1분기에 마일스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비행 제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설계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는 판매 가능한 형태의 제품으로 이 기체를 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드셨나요? 저희는 23년도 1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23년 11월이면 지금 1년 2개월?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시점이 1월이니까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의 어떤 뭔가 성과를 냈다는 거는 그전에 뭔가 준비도 많이 하고 했다는 거로 들리는데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됐는지 대표님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항공 관련 스타트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 분야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정익 항공기를 숱하게 개발해 오셨던 박사님들, 그리고 사업화와 제품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팀들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팀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23년 11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작년에 이미 1m 뭐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천이 비행이 가능한 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동화 기술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동화 기술이라는 것도 이게 비행기 크기가 커지면 굉장히 배터리나 이런 게 굉장히 고도화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항공기의 비행 시간을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그 이상의 에너지원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내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고 있는 절차에 있습니다. 네. 기술의 골자는 이제 그 왕복 엔진을 기반으로 한 발전기를 붙이는 시스템으로 이 비행거리 레인지를 더 익스텐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요소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된 양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발전을 하는 시스템을 거기다 넣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비행 거리 자체를 늘리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서 내연기관 발전기를 붙여서 여기에 이제 가솔린을 넣어서 발전기를 돌리고 차징한 전기를 가지고 항공 거리를 늘리는 거.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그 기본 모델로 보고 있고, 동시에 저희가 작년에 그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을 했던 방사청의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의 과제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AB 제로를 이제 수소 버전으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네. 과제 기간은 한 5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발전기를 쓰는 거를 기본 모델로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완전 친환경적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기체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뭐 여하튼 순수 전기는 아니군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군요. 약간 차하고도 비슷한 뭐 가솔린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터가 거기에 이제 동력을 보조하기도 하고 이런 네네. 형태인 병렬 하이브리드인데요. 네네. 저희 기체 하이브리드 방식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 EV 쪽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EREV 쪽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REV는 그 Extended Range EV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네. 이와 같은 자동차는 추진은 모터로 그대로 하면서 여기에 부족한 에너지원을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받는 형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체 형식과 보다 좀 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무인기를 개발했다. 그러면은 아마 글로벌하게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에다가 아까 뭐 산불 감시라든지 어군 탐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저희의 타겟 시장이 되는 건가요? 네, 어플리케이션적으로는 이제 긴 비행 거리, 그 다음에 유의미한 페이로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산불 감지라든지 아니면 조난 수색이라든지 어군 탐지라든지 혹은 그 불법 드론을 감지하는 그런 안티 드론 쪽 솔루션으로 AB0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이로써 저희가 타겟하는 마켓은 단연 글로벌 시장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회사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저희는 노력할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글로벌한 그런 체계 경쟁과 그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만든 무인기를 특히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사용을 배제하겠다라는 네, 움직임들이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이제 DJI 드론을 공공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을 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한 바가 있고, 이미 수년 전부터 그린 UAS, 그다음에 블루 UAS라는 명칭을 붙여서 보안 안보의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는 신뢰할 수 있을,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방 국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무인기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형태의 무인기 사업을 앞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저희 인터뷰하는 기준으로 1월 19일 날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무인기 뭐 드론 이런 건 중국이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준비 같은 걸 한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미국 법인 설립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미국에서의 기업과 네. POC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 비행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연초부터 좀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또 뭐 AB0 말고 AB2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인기에 일단 먼저 집중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인승 어떻게 보면 소형 항공기를 개인 항공기 시장에 진입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은 사실은 국내에는 거의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고, 진짜 뭐 미국에서는 영화에서도 뭔가 개인 비행기 많이 나오고 하던데, 당연히 그런 시장을 지금 타겟으로 삼아서 가고 있고, 아까 미국 법인 설립하는 것도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유인기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 에어빌리티가 타겟하는 그 미국의 유인 항공기 시장은 LSA,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네. 지난 2023년도 7월 달에 그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기존에 있던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의 카테고리의 그 기준안을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LSA라고 하면 600km 이하의 단발 엔진을 쓰는 고정익 항공기를 LSA로 분류를 해서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형식 증명을 면제를 해주는 카테고리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런 디맨드를 반영을 해서 지난 2023년도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그 모자익이라고 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를 했고요. 이 모자익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Modernization of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특별 가망 인증의 현대화입니다. 이 현대화라는 단어가 붙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는 LSA 카테고리의 중량은 기체 중량은 600kg가 아닌 약 1.3톤 그러니까 3,000파운드급의 기체까지 허용을 하고 추진 방식 또한 전기 추진의 항공기를 포함한 다양한 추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항공기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 규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저희가 UAM으로 잘 알려진 유인 항공인데 승객 수송을 메인으로 하는 항공기의 카테고리 이외에 개인 항공기의 영역에서 전기 항공기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AB 제로 무인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2028년도쯤에는 저희가 AB2를 통해서 개인 항공기 영역에서의 유인기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팀의 지금 뭐 회사 설립한 지는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성과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선 앞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벡터드 스러스트 천이 비행저라고 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완료하였고 네. 이거를 축소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AB0 3m급 기체의 시제기 제작을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저희가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완료를 했고 네네. 작년 12월에 초도 비행까지 했다라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초기에 저희의 꿈을 믿고 투자를 해준 투자사들로부터 시드 라운드를 약 12억 정도 작년 상반기에 투자를 받았고 네네. 거기에서 그렇게 그 긴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네. 저희가 프리 라운드에서 추가로 25억 투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누적 37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프리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팔로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 초기 투자자들이 어떤 저희 그 에어빌리티가 이루었던 마일스톤의 그런 달성 결과에 굉장히 많은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딥테크 팁스 선정, 그다음에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그리고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등과 같이 이러한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R&D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보조적인 지원들을 확보했던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이런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창구로는 여러 이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9월 달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창업 공모전에서 대상 도지사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제 중기부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전국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에서 우수상, 창업리그의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감사하게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뭐 투자도 이미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성과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마 이 인터뷰가 공개가 됐을 때는 이미 투자받았다는 소식이 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음 투자는 또 생각하시는 뭔가 좀 계획이 지금 이미 서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공 이쪽에 워낙 돈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자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저희 다음 투자 유치는 25년도 4Q를 보고 있습니다. 4분기를 보고 있고, 저희가 지난 프리라운드까지 달려오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면은 프리라운드부터 다음 유치할 투자 단계까지, 즉 시리즈 A까지는 저희 회사의 시장성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입증한 기술력과 이 시장성의 입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 무인기 사업을 더 확대하고 또한 AB2라고 하는 유인기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뭐 매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단기간에 이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의 가능성 정도를 확인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욕심은 이제 그 규모 있는 매출까지 이뤄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우선 저희가 시장성을 입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 기체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한 효용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산업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국내를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레코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두 가지가 되면은 아마 올해 4분기에 충분히 시리즈 A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님 혼자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가 기술적인 기반이 굉장히 강해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5명의 공동 창업자로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팀 구성이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룹과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사업화를 맡고 있는, 그다음에 제품화를 맡고 있는 각각의 역할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성 부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유태규 각자 대표님과 네. 그다음에 김현순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성의 부분을 채우고 있고요. 이 두 이제 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KT1, T50, KFX, 그다음에 스텔스 무인기를 숱하게 개발해온 고정익 항공기 분야에서의 대가 연구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설계와 그다음에 체계 종합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와 그다음에 안민영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은 현대자동차와 LG전자에서 엔지니어로서 각각의 커리어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UAM 분야에서의 항공 스타트업을 한번 겪으면서 이런 미래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2년 정도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 부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약 17년 정도 재직을 하시면서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디자인과 제품화 부분의 축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는 금일 기준으로 저희 회사의 임직원은 총 16명입니다. 많습니다. 16명이 먹고 살려면 굉장히 많이 영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쭉 우리 이야기를 에어빌리티에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오래됐으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요약해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좋은 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빌리티에 투자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자동차, LG전자, 항공 스타트업을 두루 거친 이런 기술과 사업화와 제품화의 역량을 밸런스 있게 갖춘 창업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드론 회사들이 갖고 있지 못한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설계 역량과 레거시를 가지고 보다 좀 확장성 있는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공기의 전동화의 패러다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중에 많이 알려진 UAM뿐만 아니고 무인기와 그 다음에 LSA라고 하는 개인 항공기 영역에 두루 걸친 혁신이 일어날 예정이고
저희 에어빌리티는 이렇게 다변하는 미래항공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방송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지금 무인기를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수직 이착륙과 어떻게 보면 고정익을 활용한 순항 기술을 동시에 한 엔진으로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분야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더 지금 이제 시제기 만들고 시제품 만들어낸 단계지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관심이, 뭐, 좀 전에 이제 투자 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만나서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에어빌리티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은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모르시면은 저희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